여러분 그 네이버에 제 이름 쳐서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이거 쳐서 해놨으니까 이제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시간 단축이나 경제나 그다음에 소설하고 우리 철학도 있을 거야. 지금 늦게 들어온 친구들은 이제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진행된 수업들을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은 교재 순서별로 해가지고 다 들어와 있어요. 없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있는 건 쭉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꼭 들어보시고, 얘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지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식론이라는 지문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인식론 관련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미 배웠던 지문이니까 기존 학생들은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의 인식론은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서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을 나누는 지문이고, 자전거를 탈 줄 아는 능력의 소유, 절차적 지식, 정보의 소유, 표상적 지식. 이거 했던 기억이 나는 사람 손 번쩍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학습된 학생들이 있고, 우리가 방금 제가 보여드렸었던 인강으로 학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습 시간이라든지 공부해 오시는 걸로 생각하고 같이 볼게요. 일단 인식론에서는 이런 거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면, 우리가 어떤 사과 같은 걸 보잖아요. 우리가 사과 같은 걸 봐. 이게 사과인지 아는 방법은 우리는 이렇게 뭐 눈, 뭐 코, 혀, 뭐 귀 이렇게 오감, 감각으로 경험해서 뇌의 정보로 보내죠. 그럼 뇌 속에서 우리가 하는 사고 방식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연역적인 사고가 있고 귀납적인 사고가 있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별 사례들의 정보를 모으는 과정은 귀납법을 써요. 오케이? 그럼 귀납법을 쓴 결과 우리는 이거는 사과야 라고 인식한다는 거야. 일반적인 지식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개별 사례들로부터 일반 지식을 끄집어 나간 이 사고를 귀납추론이라고 합니다. 왜 귀납추론을 자꾸 배우냐면 얘 때문에 인간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그냥 신의 뜻이 절대적이었어.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냥 신의 말씀이면서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유연애라는 개념 있잖아요. 연애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연애라는 개념은 내 감정대로 하는 거잖아. 못하고 계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세요, 연애. 자, 자유연애는 감정의 영역이고, 그럼 우리는 보통 그 연애의 끝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요즘 이제 결혼의 끝은 또 이혼이겠지만,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런 게 없어. 감정이 없어. 그냥 정혼이야. 재벌집 막내들 봐도 정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뭐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주인공하고 그 검사님하고 이렇게 또 막 맺어주려는 그런 걸 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으나, 어쨌든 그 뭐지? 큰 손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자승계 원칙이니까 일반적으로 장자, 장손. 장손은 또 정혼을 하잖아요. 정혼을 해.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재벌가들은 정혼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닐 거라고. 왜?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가 감정이라는 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야. 야, 치킨 먹을래? 피자 먹을래? 그냥 치킨이요. 왜? 그냥 좋으니까 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다고 본 거야. 그래서 신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이성도, 인간의 감정도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도 없었고 자유연애도 할 수 없었던 존재예요. 언제까지? 중세까지.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과학기술이 막 들어와. 옛날엔 천동설이었어, 대표적으로. 그러면서 왜 또 천동설이냐? 그것도 신의 뜻이죠. 아니, 생각 좀 해보라고. 신의 아들인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우주의 중심이어야 되는 건데, 라는 논리였던 거예요. 물론 관측 데이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논리였다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무의판적으로 천동설을 믿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웬걸? 막 그 현미경이라든지 아니면 망원경이 들어오면서 관측을 하니, 감각 경험으로 관측을 해보니 틀렸다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귀납에 의해서 이거는 지금 아무리 봐도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인데, 신의 아들인 인간이 발 딛고 사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데 뭔가 이상하잖아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인간 중심의 세상, 근대로 넘어간 거라고. 드디어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게 된 거죠. 그 옛날에는 그냥 신의 세계였다면 이제는 인간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유연애라는 개념이 들어온 게 120년이에요. 맞잖아. 옛날에는 12살, 15살 애들 그냥 결혼시켰어요. 근데 근대화가 되면서 또는 근대적 문물이 들어오면서 개화기가 되면서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 감정에 의해서 자유연애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렇다고. 자, 그럼 봐봐, 결국에는. 이 귀납법이라는 사고 자체가 이 혁신을 끈 거거든요, 사실은. 귀납법 덕분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우리 인식론 지문은 여기까지 함축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인식론을 그대로 두고 볼 거냐? 사고를 더 깊이 있게 가져갈 수가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회의론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 눈에는 사과는 녹색으로 보였어요. 근데 잘 봐. 내가 얘를 이렇게 해볼게. 그래도 녹색인가요? 그래도 녹색일 수 있어. 자, 그럼 봐봐. 다시 이쪽으로 와봐요. 자, 내가 사과를 그렸어. 여러분, 이 색깔과 이 그림자 진 색깔이 같아요? 다르죠? 자, 그럼 질문. 이 사과색은요, 이 조명에 비친 색깔일까? 아니면 그림자에 비친 색깔일까?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면 사과의 본질적 색깔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론은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매트릭스 잠깐 볼게요. 2배속으로. 지금 여기는 가상세계인 거야. 뒤에 꽂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현실처럼 느끼고 있는 거야. 먹었어. 이제 그러면 그 지배당하던 그 상황에서 깨어난 거야, 이제. 가상세계 아직? 가상세계에서의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현실세계로 온 거야, 이제. 기계장치에 의해서 다 꽂고 있는 거야. 전기신호에 의해서 내가 현실이라고 느꼈던 게 다 가상세계였던 거야. 그러면서 얘가 일어난 거야, 이렇게. 일어나고 보니까 자기 이렇게 막 케이블이 꽂혀 있는 상태인 거고, 이제 다 빼봤어. 그랬더니 주변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인 거야. 다 가상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뭐가 진짜냐는 거야. 잠깐만. 내가 깨어난 이 세상은 또 진짜인가? 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론은 이거예요. 과연 대상의 본질이 있긴 하나? 우리의 감각 경험은 모순이 없나? 우리의 감각 경험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나? 우리의 사고를 누가 장난질 치는 건 아니야? 나 지금 통 속의 대로, 나 지금 매트릭스에서 이거 캡을 꽂고 있는 거 아니야? 같은 의심을 해보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왜 이게 유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어린 시절에는 잘 안 와닿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는 감각 조작 능력 자체가 없어. 막 예를 들면 한두 세 살 애들 봐봐. 자기 뜻대로 일어서기도 힘들어요, 걔네들은.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현실 세계의 감각을 막 발전시키면서 이제 감각이 완성되는 단계쯤에 왔을 때 의심을 해버리니까 또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게 맞든 틀리든 옳든 그르든지 간에 이런 사고하는 방식들을 보고 그러다 보면 보여요. 뭐가 보이는 거냐? 잘 생각해봐. 여러분, 물리학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보여요. 우리는 그냥 물건이 이렇게 경사진 곳에 내려가고 있으면 그냥 내려가는 거지만, 물리학자들이 보면은 F는 ma야.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냥 빠르기겠지만은 속력이 보이는 거예요. 수식이 보이는 거고. 그 느낌인 거거든. 그럼 물리학자들은 뭐냐면 이거야. 세상에 내재되어 있는 이치를 찾아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자나 물리학자나 천체 물리학자들 중에 유신론자가 많아. 왜 이게 이런 공식이 존재하는 것인 거야. 어떻게 이런 공식이 존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되게 눈에 보이는 현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이런 공식 같은 것들이 실제 존재하고 입증이 됐을 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능 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는 만류인력. 희한한 거야. 그 질량이 어쨌든 두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있었을 때 거리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 큰 물체의 질량과 작은 물체의 질량 곱했고 여기 상수. 그러면 만류인력 공식으로 다 설명이 돼. 너무 신기한 거야. 왜? 어떻게 이렇게 수학적인 원리가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에 적용되고 있지? 오히려 누가 이거를 코딩해 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야. 물론 우리는 아직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신이 존재한다고 해버릴 수도 있는 거겠지만 다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지문은 봅시다. 1달러.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나한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세계가 존재하지 당연히. 갑자기 네오가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까 이 검은색 안경 쓴 아저씨 와가지고 야 이거는 매트릭스야 이러고 있으면 미친놈 뭔 소리 하는 거지라고 누가 생각할 거야 당연히. 그런데 글의 주제인 회의론은 뭐라고? 의심을 해본다고요. 의심을 해본다고. 자,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회의론 의심은 뭐냐면 데카르트의 회의론이에요. 또 나왔다. 너 기억나지? 데카르트. 좌표.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봐봐. 데카르트가 물론 너희는 이제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좌표 개념, 공간좌표 개념까지 다뤘었고 우리가 예전 지문에서 다뤘는데 지금 여기서 안 보이네.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요. 늦게 도는 학생들은 계속 볼게요. 그는 어떻게 했냐? 의심이 전혀 불가능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즉 절대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오히려 의심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 의심의 끝에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으면 걔는 확신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의심할 수 없는 이유를 찾을 때까지 찾다 보면은 결국 진리를 찾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회의론을 왜 한 거야? 이거는 진리구나라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회의론을 가져가 봤다는 거예요. 그가 의심한 첫 번째 범주는 뭐냐면 첫 번째, 감각에 의해서 생긴 지식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다 얘기했었던 감각 경험에 의해서 생겨난 이런 지식이 진짜일까라고 의심을 해봤다는 거야. 왜? 잠깐만. 진동이 안 왔는데? 이렇다는 거죠. 휴대전화가 없는데도 진동 어딨지? 벨소리 어딨지? 라고 순간적으로 착각한다는 거지. 즉 이런 예시를 근거로 봤을 때 감각은 우리를 속이잖아. 우리를 속인다? 이거 의심할 수 있지? 라고 한 거예요. 의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의심을 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오감으로 느낀 감각들은.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의자에 앉아있다. 공부하고 있잖아. 앉아있잖아. 나 서 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 서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의심하지 않아. 라고 한번 또 반박해보는 거죠. 그런 회의에 대해서. 근데 이에 대해서도 뭐 하는 거야? 또 재반박해. 뭐라고? 야, 그건 꿈일 수가 있잖아. 저도 이럴 때 많아요. 정말 열심히 교재 쓰고 날 새가지고 막 20시간, 30시간 날 새가지고 교재를 딱 끝나고 자야지. 잤더니 12시야. 수업해야 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잠깐만 내가 교재를 분명히 다 썼는데 컴퓨터를 들여다 봤더니 없어. 꿈속에서 일한 거야. 정말 최악 아니에요 여러분? 꿈에서도 일하고 있어. 그 얘기야. 아니 잠깐만 꿈이었어 정말로? 나 그 고생했는데? 뭐야 뭐가 현실이야?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지금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거야.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현실 같은데 일어나 보면 꿈이었다는 거죠. 그러네. 지금 무슨 얘기야? 우리가 너무 실감나게 느끼는 이 현실도 실제로는 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니? 어쨌든지 간에 첫 번째 우리는 착각이 있고 두 번째 꿈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라고 의심해본다 얘기예요. 삼단락. 또 봐봐.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이미 지식의 분류 배웠었잖아.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 있고 선험적 지식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봐봐. 알았어. 그러면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감각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 선험적 지식은 못 속이는 거 아니야? 이라고 도입을 한 거예요. 전부는 아니다라고. 예시로서 들어주는 거는 수학적 지식 같은 선험적 지식인 거죠. 야, 수학적 지식 봐. 아니 내가 일어났거나 꿈속에서나 미분은 미분이고 2 더하기 3은 5지 라고 선험적 지식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또 반박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하지만 또 재반박합니다. 데카르트는. 왜? 야,
악마 있을 수 있어, 악마. 악마가 너한테 장난질 친 거 있을 수 있는 거야. 실제로는 2 더하기 3은 10이야. 근데 악마가 너한테 장난친 걸 아니라고 할 수 있니? 라고 근거를 들어준 거예요. 야, 그런 악마가 씨발 어딨어? 아니, 일단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 그치, 상상은 해볼 수 있으니까. 라고 다시 한번 자기 논증을 펼쳐요. 그런데 그런 데카르트조차도 생각해보니까 의심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건 뭐야? 의심하는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존재하지 않는다면 악마도 속일 수가 없고 따라서 의심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데카르트는 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내게 한 거야. 잘 이해가 안 되기 시작을 하죠. 좀 이따 구조도 그림 이해될 겁니다. 5달러. 그런데 데카르트가 찾은 이런 존재 확실성은 튼튼한 것 같진 않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한계를 지적해요. 무슨 얘긴데? 야, 그 내가 진짜 나일까? 너 지금 통 속에 대해 아냐? 너 지금 매트리스 꽂고 있는 거 아니야? 또는 자,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지금 생각하는 나와 5분 전의 내가 과연 완전히 같은 사람일까? 아까 우리 예전 수업 시간에 배웠죠. 시간에 따라서 현실은 바뀐다니까. 그럼 5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 5분 만에 벌써 늙었어요. 5분 만에 벌써 졸려. 5분 만에 벌써 피곤해. 그럼 5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과연 같은 존재냐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이해도 못했을 시절에 부모님들 손 붙들고 한동안 인터스텔라 보러 들어간 적이 있어. 굉장히 어려운 영화예요. 근데 인터스텔라를 들어가 보면 5차원 존재가 돼서 바라보잖아, 4차원을. 그래서 3차원 공간이 수도 없이 벌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1초일 때 3차원 공간 하나, 2초째일 때 공간 하나. 하나하나 공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5차원 존재는 4차원 축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잘 봐요. 예를 들면, 자, 봐. 지금 상상을 해봐. 이 매트리스 속에 있는 이 주인공은요, 이 장면이 자신의 인생의 현실이라고 느끼고 있을 거야. 맞죠? 지금 나를 누군가 CCTV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CCTV 속에 있는 나는요, 살고 있는 거야. 이 현실을.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람도 이 현실을 살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질문. 우리는요, 시간을 지배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한 차원 더 높은 존재는요, 이렇게 차원축을 이동함으로써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그게 인터스텔라에서 얘기하는 그 시간축을 왔다 갔다 하는 원리인 거거든요. 다시. 자, 그럼 봐. 여기 있는 것처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동일하다는 보장이 어딨냐고요. 그 얘기야. 됐습니까? 따라서 시간차에 따른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또 회의를 해보는 거죠. 결국 정리하면 뭐니? 체계적 의심을 해보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거는 이 순간에 나만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또 뭔 줄 알아요? 더 철저히 회의해보면은 아까도 얘기한 통 속의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철저한 회의론자는 통 속의 내까지도 회의해본다는 거죠. 자, 통 속의 내가 뭐냐? 요즘 유튜브가 너무 좋아. 다 나와? 별게 다 나와. 통 속의 내 쳐봐요. 이게 통 속의 내예요. 어딨냐? 진짜 내가 통 속의 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봐. 뭔가 다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통 속의 내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내만 있는 거야. 나란 존재는 없어. 전기 신호 가지고 이미 죽은 내가 살아있다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감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결국 우리의 사고라는 거는 이미 신경세포들, 뉴런들의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작용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잠깐 영상 끊었다가 구조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일단 회의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회의론을 데카르트는 가져왔냐면 철저하게 회의해서 더 이상 의심이 불가능한 지식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럼 그건 진리일 거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배웠었던 지식의 분류 기억하시죠? 나는 강아지를 훈련시킬 줄 알아. 능력의 소유죠. 절차적 지식이고요.
나는 이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 무슨 종인지 알아. 정보의 소유죠. 표상적 지식. 그럼 표상적 지식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험적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는 경험과 상관이 없는 선험적 지식 두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 경험적 지식을 의심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잠깐만. 진동이 안 울렸네? 울렸나? 감각 경험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야,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너무나 실감나는 사실인데 일어나 보니까 꿈인 거야. 우리 감각 경험은 착각이거나 실감나면 꿈속일 수도 있어. 야, 그러면 수학적 지식 같은 거는 경험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의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것도 의심이 돼야 돼. 왜? 누가 장난질을 칠 수가 있잖아. 악마가. 너 어떻게 알아? 악마가 있는지 어떻게 입증할 거야? 어쨌든 상상은 가능하잖아. 그래서 데카르트를 비판한 입장과 철저한 회의론자를 4, 5, 6단락에 나열해 놓고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는 회의론자이기 때문에 내용은 없지만 다들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어. 왜? 회의론자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철저하게 의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심의 정도가 더 심해져야 되겠죠. 데카르트는 이거예요. 어떤 논리냐? 이쪽으로 오세요. 야,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나라는 의식도 없고 따라서 의심도 불가능해. 근데 우리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잖아. 즉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의식이 있어서 의심할 수 있으니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는 거야. 따라서 존재는 의심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애들은 오달라게 비판을 하는 거죠. 야, 지금과 5분 전 내가 다른데, 즉 시간 속에서 지속되는 나는 의심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나만 의심할 수 없는 거지 라고 분류를 하고, 철저한 회의론자는 전부 다 의심을 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의심을 덜하지만 데카르트는 자기 자신까지는 의심하지 않아. 근데 데카르트를 비판하는 사람은 순간적인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의심을 하고, 철저한 회의론자는 죄다 의심을 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이 표 처리를 해두시면 어떤 느낌인지는 잡히셨을 거고, 이게 여러분, 저도요, 선생님 저 잡아주세요. 10초씩 잡아주고 오세요. 저도 이 수능 수준의 지문을 100% 이해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솔직히 고3 때까지 저 이해 못하고 1등급 100분이 99, 100 찍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해를 통한 공략법이 그렇게 없었어.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뭔가를 벽을 깨질 못하고 벽을 깨려고 했더라고. 돌아가거나 문을 열면 되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시다 보면 느낌 보일 겁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지피루도 다 필요 없는 얘기고 그냥 주제 구조 묻는 거야. 특정 학자가 의심하는 명제가 다른 학자들에겐 확실한 명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틀릴 건 없지. 왜? 의심하니까 회의론이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자, 얘를 구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지금 학자 아니죠. 통념으로 도입을 하고 그걸 데카르트가 비판하고 다시 그 데카르트를 5단락 비판, 6단락에서 철저한 회의론 비판이니까 비판이 이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1번 내용은 전혀 이상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괜히 1번이 맞다 틀리다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이상한 소리인 거야.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손댈 수도 없어. 그 다음 봐봐. 사례에서 일반화된 이론을 잡아간 이 과정이 귀납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례조사 자체가 없잖아. 지금 사례는 있지.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쓰인 사례인 거죠. 즉 회의론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로서 사례를 쓴 거지, 사례를 모아서 A 까마귀 겁네, B 까마귀 겁네, C 까마귀 겁네, 다 겁네, 까마귀는 검어 같은 이론을 만든 게 아니잖아. 귀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뭘 묻고 있구나라는, 여기도 나왔네, 의도 파악의 핵심이라고. 이거 귀납법이니? 아니지. 아니지. 3번 선지. 상식 통념 제시한 건 맞죠? 1단락에서. 그런데 그 개념을 설명하게 한 게 아니죠. 오히려 통념 비판에 가깝지. 맞죠? 통념 비판이라니까, 의도는. 4번 선지. 4번 맞네요. 왜? 1단락에서 주제 세팅하고 나서 데카르트의 생각을 입증, 2단락에서 경험적 지식 회의, 3단락에서 선험적 지식 회의, 4단락에서 자기 존재는 회의하지 않지만 5단락에서 야 그거 회의 가능하거든, 5단락에서 데카르트 견해 비판,
육단락에서도 이어지는 비판. 결국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네요. 어떤 학자가 주장한 이론, 데카르트가 주장한 이론, 그 이론이 지니는 한계, 비판. 정답 4번 끝.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주제 구조는. 아시겠죠? 20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모두 동의니까 뭘 찾는 거예요? 비교, 공통점, 차이점, 대조, 차이점 찾아서 모두 동의, 공통점 찾는 거죠. 뭐 찾으라 그랬어? 제가 표 그리라 그랬어. 여러분, 현장 강의 처음 들어온 학생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금방 적응합니다. 영상 듣고 클리닉하고 하세요. 그럼 봐봐. 얘네들은 어쨌든 비교, 대조, 표를 그려보면 여기서 공통점, 차이점이 보였겠죠. 자, 그럼 봐. 1번. 꿈속의 지식 중에는 감각적 지식이 아닌 것도 있다. 즉, 지식의 종류에는 뭐도 있어? 선험적 지식도 있고 경험적 지식도 있고. 경험적 지식은 감각적 지식이라고 그랬었죠. 감각 경험한다 그랬으니까. 둘 다 회의의 대상이죠. 당연히 꿈속의 지식 중에는 감각적 지식도 있지만 선험적 지식도 있는 거죠. 괜찮네요. 니은 선지 볼게요. 어떤 지식을 상상만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 그건 의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논리였어요. 그 내용은 굳이 발췌독을 하자면 이런 데 보여. 그런 악마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모순이 되지 않는다면 상상 자체는 가능하다라는 구조가 잡혔다면 여기서도 보였겠죠. 그래서 굳이 발췌독을 할 수는 있으나 구조 잡는 과정에서 이게 보였을 겁니다. 니은도 괜찮네요. 디귿. 그러니까 봐봐. 지금 얘네는 둘 다 뭐였어? 의심하는 주체 자체는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4단락의 데카르트에 따르면 주체는 의심하지 않겠대. 이유는요. 존재하지 않으면 의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시 봐봐. 존재하지 않아. 의식도 없어. 의심도 안 돼. 근데 존재해. 의식이 있어. 의심도 가능해. 너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 너 지금 존재하겠네. 그러네. 따라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데카르트 4단락 생각이야. 됐죠? 그러면 기업 니은이 일단 들어간 건 얘밖에 없네. 정답은 3번이겠네. 됐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보건대 아마 철저한 회의론자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겠지만 왜냐면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순간의 자신은 의심하지 않겠네. 이게 공통점이었겠네. 그러면 됐죠? 자, 마지막 문제 21번 보겠습니다. 나의 뇌가 몸속에서 분리돼 양분이 공급되고 있는 큰 통 속 안에 있는 통 속의 뇌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봐봐. 진짜 의심의 끝에 철저한 회의론자보다 더 가서 아예 내가 뇌만 존재하는 상태까지도 의심을 해본 거죠. 맞죠? 그러면 체계적으로 의심한 끝에 통 속의 뇌 같은 상황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통 속의 뇌의 세계는 당연히 전기 신호에 의해서 조작된 거니까 당연히 그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죠. 보기 내용을 보면. 그럼 봐봐. 이 선제 하나하나가 결국 뭘 의미하고 있냐면요. 지문을 이해했느냐라고 묻고 있고 보기를 이해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한 달, 두 달 하면서 차근차근 성장할 겁니다. 괜찮아요. 좀만 힘내십시오. 자, 3번. 그러네. 컴퓨터가 조작의 주체잖아. 조작이라는, 자, 영어야, 영어. 조작이라는 서술어, 조작이라는 동사, 조작이라는 verb, 동사를 하는 주체는 컴퓨터죠. 그럼 악마가 조작의 주체잖아. 그럼 컴퓨터랑 악마랑 같은 존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 4번 선지. 정답이죠. 왜? 통 속의 뇌 세계는요, 잘 들어. 악마에 의해서 조작이 된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악마가 조작한 대로 하나의 진리를 믿고 있겠죠. 즉, 지문의 의도에 따르면 2 더하기 3은 5라는 이 진리는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진리잖아. 맞죠?
우리는 O라고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 둘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잖아. 결국 의심의 끝에 우리는 통속의 내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는 없죠. 되셨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좀 늦게 끝내드려서 죄송하고, 여러분 자습이잖아요. 쉬는 시간이 그래도 10분 정도 있어야 되니까 떠들거나 좀 쉬고 싶으면 여기서 한 10분 정도 쉬다가 이동하세요. 저희 자실 가서는 조용히 하셔야 되니까. 자, 화장실 같은 데는 갔다 오셔도 좋고, 이동을 하실 거면 가서는 조용히 하셔야 돼. 여기서는 정리 잘 하시고. 자,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수고들 많으셨고 활용 잘 해보십시오.